구독, 점에 이정리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은 기해년이라고 하는데요. 오행학적으로 기해년에는 어떤 에너지가 움직이고 그것이 사람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지, 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할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천지인을 벗어나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지인입니다.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사는 존재가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글씨는 몸, 기자를 뜻합니다. 모든 획수를 세어보면 5개이고 5개의 기운이 서로 순행한다고 해서 오행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늘 기운을 탄 양기를 받고 땅의 기운을 탄 음기를 받아서 음양 오행의 기운, 그런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존재라고도 동양 철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토자는 중앙토, 가운데토, 방위를 뜻하면요, 북쪽과 동쪽과 서쪽과 남쪽이 있습니다. 동양학적으로는 저 글씨 한자가 방향도 얘기하고 방위도 얘기하고 어떤 시점도 얘기하고 물상도 얘기하고 기운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함축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저희 몫이겠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기토는 이 중앙에 있는 토입니다. 이 토는 어떤 뜻을 가지냐? 중국의 황제들이 황금색 도포를 입고 하는 것은 땅을 지배하고 정복한 자만이 그 색을 입는다 하여 그것이 토의 색깔이자 힘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후들은 그 색깔을 감히 넘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무술년은 양기를 많이 받은 토로서 많은 비가 오면 산에 저장해 놨다가 건조할 때 그 산에서 조후, 습기와 건조를 조절하는 그런 뜻도 있었고요. 높은 산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는 일에 장애가 참 많은 해였습니다. 하여튼 이 가운데 있는 토는 문전 옥답으로 많은 생명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물을 키워내는 땅입니다. 기토를 가진 사람들은 가정을 잘 이룰 때, 잘 가꿀 때 본인의 욕구가 충족되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기토는 몸 기도 되지만 내 몸을 담고 있는 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해자는 태양이 돌아가는 순서대로 그 시점을 나누어서 12지지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자축, 인묘 이렇게 12지지가 돌아가는 것이 시간의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해시는 9시 반서부터 그 다음 날로 넘어가기 전 11시 반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해시에는 캄캄한 밤이기도 하고 방위를 본다면 북쪽을 뜻합니다. 북쪽을 뜻하는 것은 어둡다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만물이 종착지에 다다른, 또 해수는 수를 의미를 하는데 수라는 것은 낮은 곳으로 흘러서 종착지가 바로 바다지요. 그래서 바다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 이 바다는 다시 물을 증발시켜서 푸른 강을 만들어 비가 오고 눈이 내려서 사람들에게 많은 생명체를 키워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는 것이죠. 이 해수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 해수를 남녀가 한 집에서 교합하는 그런 상형 문자로 남겼습니다. 왜냐? 그 교합하는 그 모양이 바로 그 다음 자인 자수, 자를 봤는데요. 이것은 정자, 난자가 움직여서 임신의 의미를 뜻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수레가 돌아가는 게 하루에 한 단락이라면 또다시 그 단락을 이어주는 것이 이 해수입니다. 검정색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 검정색이라는 것은 물을 뜻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한자를 붙일 때 이 색깔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얼른 눈치채실 수가 있겠죠.
아, 토는 황금색이구나. 아, 해는 검정색이구나. 아, 해는 수인데 그러면 수가 검은색이라는 얘기네. 또 수는 겨울이라는 얘기네. 아, 수는 밤이라는 얘기네. 이렇게 해서 머리가 막 3D로 막 돌아가시게 돼요. 제 강의를 듣다 보면. 또 기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말들이 나오지요. 황금, 돼지, 해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죠? 기토는 황금색을 얘기를 하고 해는 지지간의 동물을 칭하는데 바로 돼지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라는 것은 다산을 상징하죠. 새끼를 13마리까지도 낳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인간의 발전사에서 보면 굉장히 유익한 동물이죠. 또 하나는 이 돼지를 울타리 안에다 키우면 뱀을 처치할 수 있다. 마치 쥐가 많은 집에 고양이를 갖다 놓으면 그 집에 쥐를 잡아먹는 거와 똑같이 돼지가 인간을 뱀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고 유용한 동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해년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해년에서 아까 기해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 연이라는 것을 글씨를 보면 사람이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을 때는 이렇게 인자를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누워 있을 때는 엎드려서 일을 한다라는 뜻이 이 연이에요. 중국의 고대인들은 별을 한번 수확하는 그것을 한 해의 기점으로 삼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또 이 문자를 보시면요. 상당히 재밌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 차자를 이렇게 뉘어놓고 한번 보시면요. 수레에 바퀴지요. 바퀴가 양쪽으로 돌고 수레에 축이 있고 사람을 태우던 짐을 실는 칸이 있습니다. 위에 포장을 이렇게 두르면 소중한 것이 되겠지요. 쉬엄쉬엄 갈 착자인데요. 왜 쉬엄쉬엄 갈 착이냐? 옛날에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좋은 길은 좀 빨리 갈 수 있고 비포장길은 느리 갈 수 있고 또 가다 보면 길이 막혀 있으면 쉬어도 가기 때문에 이 가다라는 모든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원이 들어온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지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집중할까? 또 내가 학비가 없어도 하다못해 국비 지원이라도 돼서 그 아이가 무사히 그 공부를 학업을 마치게 되는 그것이 운을 작용을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다 노력한 거야. 하지만 노력이 70%라면 보이지 않게 나를 쉬엄쉬엄 끌고 가는 그 무엇인가, 그 에너지가 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해년을 오행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첫 번째, 남북 관계가 조금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수가 강력한 힘을 갖고 기토는 평평한 땅이 제공되어 준다면 물이 시원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제공되지 않을까. 또 두 번째, 경제에 대해서는 재테크 관리를 잘해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잘 관리한다면 나아지지 않을까. 세 번째는요. 다산의 상징을 얘기하고 가정을 잘 이루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다 어우러져서 올해에는 그동안 비혼이니 욜로니 남자 여자 생각이 각각 달랐다면 올해만큼은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려는 그런 에너지가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청춘 남녀가 많은 아기들을 출산해서 탄생시키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기해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기원하면서 오늘은 송하의 속점 여기까지입니다.